페이지 70쪽에 나와 있는 의문의 변동 보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을 보실 때 중요한 거 먼저 짚어드리면요. 여기서의 의문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중에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중에 분절 의문만 생각하시면 되고,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 있겠죠. 두 번째, 변동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그냥 변화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분절 의문이 변화되는 것이다 간단히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 나오면 항상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야. 의문의 변동이 왜 일어나? 라고 하는 질문을 모든 의문의 변동 규칙을 배우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같은 말로 발음의 경제성, 발음의 편리성, 발음의 효율성이라고 설명하고요. 이거는 기본 2번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2번도 언급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중학교 때 1번만 강조했지만 2번까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시킨 겁니다. 1번은 자주 봤던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을 텐데 2번은 제가 한 번 더 추가했고요. 그럼 갈게요. 의문의 변동 교재 70쪽. 한 의문 네모. 지금 네모 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환경에 따라 환경 네모.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네모.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의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음변 끝나요. 음변 포인트. 어떤 의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져?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의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져?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 의문 변동 유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 날개 박스 보겠습니다. 의문 변동의 유형. 교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밑줄 바뀐다. 휴대폰 교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아이폰을 들고 있다가 다른 아이폰을 바꿨으면 아이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은 똑같지만 기종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걸 교체라고 하고요. 탈락이라고 하는 건 밑줄 없어진다. 즉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가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휴대폰을 없앴어. 이거 탈락이 되겠죠. 반면에 첨가라고 하는 거 밑줄 새로 생겼어. 시험 끝나고 휴대폰을 샀습니다. 첨가가 되겠죠. 마지막 두 의문이 합쳐져서 밑줄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든다.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국순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고요. 와플 하나 샀어요. 근데 국순이가 따로따로 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와플에다가 아이스크림 발랐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와플이라고 하는 대상 하나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대상 하나가 합쳐진 상황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합쳐놓고 국순이가 이걸 한 번에 먹고 있으면 축약이 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축약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교과서 본문 가겠습니다. 교체. 교체가 나왔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배우는 기본적인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중학교 때도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이 부분을 정확히 잡고 계셔야 모든 의문의 변동이 잡히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시험 같은 거 볼 때 음절이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한 글자라고 하는 글자 수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면 1음절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러한 음절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강이라고 했을 때 기억을 뭐라 그래 준영아? 초성 같은 말 첫소리. 여학생들 볼 텐데 너 목소리 한번 다 멋있게 넣어줄라 했는데
편집할 수도 없어. 알겠습니다. 국승아 아는 뭐라 그래? 중성. 중성. 가운데 소리라고 설명할 겁니다. 상현아 이름은 뭐라 그래? 받침. 맞아. 중성 같은 말, 받침 소리 같은 말, 끝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갈게요. 얼굴 빨개지는 거 봐요. 귀까지 빨개지네요. 변태요? 이거는 갈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끝소리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상현이가 받침이라고 말했던 이 가장 아랫부분과 관련된 규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될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끝소리에는 자음이 와요? 모음이 와요? 받침에 자음밖에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음 관련 규칙입니다. 되었어요? 모음이랑 연관성 없어요. 자음이랑만 연관성 있어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국어는 음절의 끝에서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하는 7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밑줄, 이게 키포인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가느다란 물방울 7개만 발음된다. 볼게요. 가느다란 물방울 7개만 발음이 되는데 자음책의 표를 외웠다는 가정하 간략히 그려볼게요. 자음책의 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들만 제가 지금 편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편사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보고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 게 자음책의 표인데요. 여기서 가느다란 물방울 체크해 보시면 가느다란 물방울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친 건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으니까 받침에서 발음하면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이 녀석들은 받침이 오면 전부 다 뭐로 바뀌냐면요 디귿으로 바뀔 거예요. 됐어? 빨간 색깔은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단 한 가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공부를 똑똑하게 하는 친구는 일어나지 않는 단 한 가지 경우만 굉장히 중요하게 학습을 하시겠죠. 한 가지만 내면 나머지 전부 다 일어나니까요. 어떨 때 음끝이 일어나지 않냐면 뒤에 1번 모음으로 시작하는 2번 형식 같은 말 문법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음 시작한다, 형식 형태소가 온다, 이 두 가지는 동시 충족입니다. 이 둘 다 충족해야 음끝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충족한다라고 해서 음끝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음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음끝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들어. 위치가 변화하는 건 괜찮아.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음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형태가 변화하면 안 돼요. 절대 모양을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음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예문을 딱 3가지만 가지고 끝낼게요. 칠판 보시면 예문이 크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면요 받침을 먼저 보세요. 받침을 봤더니 얘는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어? 발음할 수 없어?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될지 적용하지 말아야 될지를 봐야 될 거예요. 맞아? 근데 얘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왔어? 안 왔어? 아무것도 안 왔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그냥 얘를
디귿으로 바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서 밭이라고 디귿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위에 나왔던 얘를 적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규칙이 아니겠죠. 되셨어요? 아래 거 갈게요. 위라고 하는 받침 동그라미 치고 받침 동그라미 치고 위라고 하는 걸 1번 모음 시작이죠.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2번 위라고 하는 건 업이라고 말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형 태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반면에 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1번 모음 시작이고요. 2번 조사이기 때문에 형식 같은 말 문법 형태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갑니다. 위에 나와 있는 한 가지의 경우를 두 번째 걸로 적용시켰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야? 하나만 만족이야? 하나만 만족이죠, 맞지? 그러면 하나밖에 만족 못했으니까 얘는 그냥 끝이 일어나야 된다고. 됐어? 끝이 일어나니까 받침에 오는 죄송합니다. 받침에 오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디귿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되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디귿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발음하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받침의 디귿을 여기 어차피 빈자리니 뒤로 넘겨서 발음하면 뭐가 돼? 다 뒤에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늦었어요. 반면에 세 번째 거 갈게요. 이 한 가지 예외적인 규칙을 마지막 걸로 적용시켰더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네요. 여기 음끝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얘가 디귿으로 바뀌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말이라고. 됐어? 그럼 얘는 일단 그대로 이렇게 놨어요. 근데 발음하기 편해? 불편해? 불편해. 근데 뒤에 가면 구개음화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구개음화를 적용시켜서 얘를 발음하면 밭이라고 될 거야. 근데 결국 얘가 얘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끝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구개음화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일단 세 가지 예문 가지고 음끝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구분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늦었죠? 여기까지가 음끝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음화 나오고 유음화 나오고 구개음화 나오죠. 시계 있는 사람 몇 시에요? 시간 좀 알려주세요. 17분이요. 17분이요? 오케이, 갈게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한 세트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잘 봐. 중학교 때 저랑 하신 분은 좀 봤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지금부터 의문의 동화라고 하는 기준점을 의문의 동화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묶어치기 할 거예요. 간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분절음은 즉 자음과 모음이 의문이 될 거고요. 동화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같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동화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되었어요? 여기까지요? 할게요. 이러한 동화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음 동화와 구개음화. 여기서 말하는 자음 동화라고 하는 건 비음화라는 녀석이 있고요 유음화라는 녀석이 존재해요. 그럼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음 동화라고 하는 건 얘들아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같거나 비슷해진 게 자음 동화예요. 반면에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같거나 비슷해지는 게 구개음화입니다. 시험 문제에 의문의 동화라고 물어보면 비음화와 유음화와 구개음화 세 가지를 골라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시험 문제에 자음 동화를 물어보면 비음화와 유음화밖에 묶으면 안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랑 뭐를 의문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자음과 모음. 그래서 의문동화라고 한다면 정답이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세 개인데 자음동화라고 한다면 비음화와 유음화밖에 안 된다고요. 됐어요? 정답의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의문동화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자음동화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명확히 잡혀 있어야 이 체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됐니? 이어 비음화 설명할게요. 비음화에서 화라는 글자나 유음화에서 화라는 글자는 지금부터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뭐뭐처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비음화라고 하는 건 비음처럼 된다. 유음화라고 하는 건 유음처럼 된다가 될 거고요. 구개음화에서 이 화라고 하는 글자도 똑같이
뭐뭐처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국의 음처럼 된다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국의 음은요 경국의가 있었고 연국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국의 음은요 경국의 음입니다. 우리말의 경국의 음은 지읒과 치읒이 있겠죠. 연국의가 아니야 경국의입니다. 설명할게요. 공식처럼 적어드릴게요. 비음하는요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을 만나요. 그래서 결국 비음처럼 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설명해.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음이 아닌 것은 뭐가 나올 거냐면 기역, 디귿, 비음. 비음은요 뭐가 나올 거냐면 미음, 니은이 나올 겁니다. 잘 봐. 여기 궁금증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우리말에서 비음이라고 하는 건 미음과 니은과 이응이 있고요. 유음이라고 하는 건 리을이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왜 이응이 빠져요? 조성이 아니죠.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음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아무 말이나 만들게. 아무 말이나 이런 말 없어. 국, 뭐 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국울. 예를 들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음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얘는 비음화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얘랑 비교하기 가장 좋은 거 국물로 갈게요. 기역은요 비음이 아니죠. 미음은요 비음이죠.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이랑 만났네요. 맞아요? 그럼 결국 발음은 뭐로 바뀌어요? 국물이라고 하는 이응이라는 비음으로 교체되겠네. 맞아? 이건데 비음이 초성으로 오면 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공식 자체가. 됐어? 하지만 비음처럼 되는 것에서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 세 가지 전부 다 포함이겠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객관식 문제는 자주 나오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잘 잡으시고. 유음화도 공식처럼 말하면요. 유음이 아닌 니은은 비음이죠. 뭐랑 만날 거냐면 유음이랑 만날 거야. 근데 우리말에 유음은 리을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결국 유음처럼 된다. 이게 유음화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중요한 거 갈게. 자음동화가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을 항상 물어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국물이라는 글자 봤죠? 또 잠깐만 위에다 적을게요. 문을 닫는 중이다. 얘 디귿 뭐로 바뀌어야 되나? 니은으로 바뀌어요. 반면에 밥에 물 말아 먹는 걸 밥물이라고 가정해보자. 비음은 뭐로 바뀌어요? 미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부분만 볼게요. 신라 발음은 뭐가 돼? 신라가 돼요. 여기까지 됐어? 국물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얘를 가지고 자음 체계표로 갈 거야. 잘 따라와. 잠깐만. 기억은 뭐로 바뀌었고 이응으로 바뀌었고 디귿은 뭐로 바뀌었고 니은으로 바뀌었고 비음은 뭐로 바뀌었고 미음으로 바뀌었고 니은은 뭐로 바뀌었고 리을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갑니다. 비음화와 유음화라고 하는 거 조음 위치 달라져 안 달라져? 조음 위치? 안 달라져. 고정돼요. 즉 변화가 없어요. 반면에 조음 방법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돼요. 이게 자음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조음 위치는 고정이지만 조음 방법은 변화됩니다. 세 개 한 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와야 돼. 따로따로 나눠서 가는 게 아니야. 이 세 가지는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예시들은 지우겠습니다. 9개월만 설명해야 되니까 예시는 괜찮을게. 시험 몇 시? 24분. 딱 9개월만까지 하면 끝나겠네. 되돌리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아씨. 연락 못쓸 때문에. 아씨. 갈게요. 이게 타임 내내 쇼파라도 목이 아프겠는데.
갈게요. 부계음화. 부계음화는 디귿과 티귿. 얘는 뭐냐면 치주음입니다.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경국에서 소리가 나는 경국의 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걸 부계음화라고요. 이 세 가지는 공식처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식처럼 적어드리고 있는데 갑니다. 주의해야 될 거. 얘들아,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형식, 형태, 소면 음끝이 안 일어난다라고 했어, 맞아? 근데 부계음화는 형식, 형태, 소여야 일어난대. 구분해야죠. 됐어요? 또 부계음화가 이것도 고등학교라 나와요. 부계음화가 왜 일어나냐면 이 이모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소리나냐면 경국의 근처에서 발음이 돼요. 이모음이 경국의 근처에서 발음이 되는데 얘랑 만나는 디귿과 티귿이 치조 근처에서 발음이 되겠죠, 맞아요? 거리가 멀어 가까워? 거리가 좀 머니까 이모음이 야, 너 나랑 소리 나는 위치를 좀 가깝게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해서 결국 뭐로 바뀌었다고? 지읒으로 바뀐 거라고. 됐어? 그럼 부계음화는 자음 때문에 일어나요? 모음 때문에 일어나요? 부계음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모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됐어요? 이 모음 때문에 일어나는 게 부계음화라고 했어? 그럼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줘요? 앞에서 뒤로 영향을 줘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맞아요? 이 모음이 뒤에 나올 테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행동화라고 설명해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준다, 역행동화. 됐어? 그럼 이 역행동화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걸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거꾸로 얘들아, 앞에서 뒤로 영향을 주면 뭘까? 순행동화라고 할 거예요. 순행동화. 반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서로 바뀌었어. 뭐라 그럴까요? 상호동화라고 설명할 거예요.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역행동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눌러줘.